술고인에서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후반생이 풍요롭게 잘 살 것인지 아니면 가난하고 쇠락할 것인지, 그리고 신체가 건강할 것인지 아니면 온갖 병에 시달릴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이나 뇌졸중 또는 심장병 같은 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맥을 짚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병은 단순한 감기나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길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고 사람을 잘못 믿어 정기가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들에게 양기를 빼앗긴 인재인 경우도 많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정기가 안에 있으면 사기가 침범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신체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장과 경계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음기가 강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강철 같아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방전이나 침술 대신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보는 능력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능력은 수천 년 동안 고인들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지혜이며 제갈량이나 귀곡자와 같은 대지혜를 가진 인물들이 전수해온 상인술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고 사람의 골상과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운다면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치명적인 인간관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절 하나하나가 천기누설과 같으니 마음을 정돈하고 잡념을 버린 채 휴대전화를 잠시 끄고 제 생각을 따라 깊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뼛속까지 닿을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투지도 않았고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식사를 했음에도 집에 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다 빠지고 머리가 아프거나 괜히 화가 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과 내면의 원신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몸이 약해졌거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인삼이나 녹용 같은 보약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에너지장이 여러분과 상충하거나 그 사람의 음습한 기운이 너무 강해 여러분의 양기를 소리 없이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심과 기, 그리고 신이라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며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잘못된 사람이나 에너지가 혼란스럽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블랙홀처럼 여러분의 이 세 가지 보물을 즉시 흡수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깊이 사귈 만한 사람인지 혹은 협력할 만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설문지나 미세 표정을 분석하는 서양 심리학 같은 복잡한 방법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느려서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방법은 상인술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일기변인이라는 법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위력이 매우 큽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평소 가장 좋아하고 익숙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로 데려가 보십시오. 단골 찻집이나 여러분의 서재여도 좋습니다. 평소 산책하던 공원의 한 모퉁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차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은 평소 여러분의 기가 순조롭고 호흡이 깊어지며 마음이 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그곳에 데려온 뒤에는 서둘러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문 채 정신을 집중하여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익숙했던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공기가 탁하고 끈적하게 느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달콤했던 차맛이 떫게 느껴지거나 목구멍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핑계를 찾지도 마십시오.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잠을 못 자서 그렇다는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운이 파괴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평온한 에너지장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물 한 컵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 순식간에 물을 흐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뇌보다 수만 배 더 정직합니다. 뇌는 화려한 언변이나 이익에 속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경락과 기혈은 천지와 직접적으로 감응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큰 이익을 약속하며 지위가 높다고 해도 즉시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본질에는 거역하는 기운인 역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가 거스르면 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각종 암이나 종양, 그리고 뇌졸중 등은 모두 기혈이 엉키고 거슬러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에너지 장을 가진 사람은 결국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병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불편한 정도겠지만 나중에는 재물을 잃게 하거나 화를 불러오고 심지어 가정을 파탄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미신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에너지 감응의 철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고 오직 논리적인 분석과 이익 계산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인들은 심혈내조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요즘은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갑자기 떠오른 생각으로 알지만 동양의학에서 심장은 신을 간직하고 혈은 혼을 간직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핵심 인물을 만날 때 여러분의 정신은 뇌보다 먼저 미래의 기륭을 감지합니다. 그때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신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고인들이 사용했던 결정적인 신법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미신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거나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혹은 돈을 빌려주거나 협력해야 할지 도저히 결정할 수 없을 때 동전 하나를 꺼내십시오. 묵직한 옛날 동전이면 좋지만 일반 동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그 사람이나 그 일을 떠올리며 동전을 공중으로 던지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이 무엇이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를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보는 것입니다. 진짜 고수는 동전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어느 면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 짧은 순간에는 뇌의 논리나 계산, 그리고 두려움과 탐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갈망이 바로 여러분 깊은 곳에서 흐르는 의지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이 지혜와 의지를 주관한다고 하며 이는 잠재의식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이자 영혼의 외침입니다. 만약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망설여지거나 불안하고 결과 보기가 두렵다면 설령 결과가 좋게 나왔더라도 그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미세한 불안감이 바로 여러분 내면의 에너지가 그 길은 막혀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원신이 여러분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직관을 거스르고 논리를 앞세워 위험 속에 부귀가 있다거나 내가 예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인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 끝은 대개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밖에서 신에게 비는 것보다 수만 배 더 영험합니다. 신에게 구하기보다 자신에게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원신이라는 가장 영험한 부처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평생 헛된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인 식사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양인은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사람의 가면은 가장 쉽게 벗겨지고 경계심은 낮아지며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서양인들이 식사 예절을 중시한다면
동양인들은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의 기상과 오장육부의 상태, 그리고 그릇과 덕행을 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식사하는 모습만 냉철하게 관찰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품이 부족하고 그릇이 작아 나중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4가지 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십시오. 첫 번째 병적인 징후는 양기가 밖으로 뜨고 허화가 위로 솟구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허풍이 심하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술 몇 잔 들어가기도 전에 큰 소리로 떠들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고위 관리와 친하다거나 대부호와 형제 사이라는 둥침을 튀기며 허풍을 떠는 이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호탕함이나 넓은 인맥으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판단입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신장 기운의 허약함과 심장 화기의 과잉 상태입니다. 신장은 기를 갈무리하는 곳인데 신장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은 기가 아래로 가라앉아 목소리가 맑으면서도 무게가 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깊은 바다와 같아서 표면은 고요해도 아래에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반면 속이 빈 강정 같은 사람들은 내면이 비어 있어 화기를 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타인의 관심을 끌려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약한 상태이며 에너지 잔이 매우 불안정하고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나거나 졸음이 올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기를 흡수하여 자신의 가짜 자아를 살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 처리도 매우 불확실하여 입으로는 수십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내일이면 자취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공중에 맡기는 것과 같으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간의 기운이 멋대로 날뛰어 비장을 침범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관대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경계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식사 모임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5성급 호텔에 가자고 고집하며 비싼 술을 주문하고는 자신을 배려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큰 소리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열정적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심각한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간의 기운이 너무 왕성하여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간은 나무에 해당하고 비장은 흙에 해당하며 간기가 너무 강하면 비장을 해칩니다. 비장은 경계와 조절을 주관하는데 이런 사람은 타인의 지갑 사정이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 대장 노릇을 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과 곤혹스러움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분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과시를 위한 도구로만 여깁니다. 오늘은 형님, 동생하며 의리 있는 척하겠지만 내일 자신의 이익이 걸린다면 주저없이 여러분을 배신할 자들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징후는 마음의 구멍이 막히고 폭력적인 기운이 가득한 경우입니다. 타인에게 어려운 일을 강요하고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며 마시지 않으면 면전에서 화를 내거나 서비스 직원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비심이 전혀 없고 마음이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주변의 에너지장을 억누르고 공격합니다. 공자께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며 전형적인 독선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 억눌리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약한 자에게 잔인한 그들이 여러분에게만 예외일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네 번째 징후는 습기가 정체되어 끝없는 탐욕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항상 공짜를 좋아하고 결제할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지갑을 놓고 왔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돈이라 여기며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혼의 병이자 그릇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비장은 주는 기운을 주관하는데 오직 받기만 하고 이득만 취하려는 사람은 비장의 기운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끈적하고 무거운 습기와 같아서 털어내려 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사냥감이나 공짜 식사 혹은 현금 인출기로 여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용 가치만이 있을 뿐 의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탐욕이라는 글자 위에 칼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탐대시라는 자들은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오늘 식사비 수만 원 때문에 당신을 계산기에 올리고 내일은 수백만 원 때문에 의리를 팔아넘길 것입니다. 이런 자와 협력하면 결국 여러분은 이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화에 휘말려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존재이니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네 부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누가 진짜 귀인이며 여러분을 흥하게 해줄 사람일까요? 제갈량이 장관에게 남긴 지혜를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은 사람의 오장육부와 영혼을 투영하는 촬영 장치와 같습니다. 첫째는 옳고 그름을 물어 그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척추가 곧게 서 있는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등줄기의 동맥은 신체의 양기를 주관합니다. 동맥이 통하면 척추가 꼿꼿해지는데 이것이 곧 그 사람의 기계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시비가 분명하며 원칙이 확고한 사람은 양기가 충분한 군자입니다. 반면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자는 척추가 약하고 양기가 부족한 자이니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포와 같은 이런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둘째는 어려운 질문으로 압박하여 그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담력의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담은 결단력을 주관하는데 담력이 충분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에너지장의 회복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자는 담력이 허약한 자이니 중요한 일을 함께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책략을 물어 지식과 식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야가 충분히 넓고 깊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수가가 관중의 재능을 알아본 것처럼 식견이 높은 사람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넷째는 재앙과 난관을 알려 그 용기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큰 난관 앞에서도 책임을 지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는 간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돌파하려는 기계는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술에 취하게 하여 그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취기가 오르면 뇌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타고난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 예에 바르던 자가 술에 취해 난폭해지거나 비속어를 쓴다면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반면 취해서도 평소와 같거나 더 진솔해진다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이익을 제시하여 청렴함을 보는 것입니다. 청렴함은 에너지의 순도입니다. 에너지장이 맑은 사람은 취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압니다. 청렴한 사람과 협력해야 재물운이 오래가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와 함께 벌어들인 돈은
결국 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일곱째는 중요한 일을 맡겨 신의를 보는 것입니다. 신의는 비장에 속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에너지가 안정적이며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룹니다. 반면 신의가 없는 자는 에너지가 혼란스러워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기만 합니다. 이런 자와 함께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경계해야 할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음흉한 사람.